안녕하세요, 연구방입니다. 나 다음 주에 런던으로 출장 가. 나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 나 다음 주에 자전거 타러 가. 이 세 문장을 영어로 하면 세 문장 다 출장 가다, 영화 보러 가다, 자전거 타러 가다. 가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다라는 고동사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세 문장 다 공통적으로 주어는 나, I, 동사는 가다. 고동사를 선택해서 가까운 미래 100%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써서 I am going 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동사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나갈 건지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출장 가다가 go to a business trip인지 go for a business trip인지 아니면 go on a business trip인지 그 말은 결국 전치사 to를 써야 할지 for를 써야 할지 혹은 on을 써야 할지 있어서 선택을 어떤 근거나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전치사 to를 써서 출장 가다를 뭐 go to a business trip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I'm going to a business trip 이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치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면 출장 가다를 전치사 to로 이유 없는 선택을 해서 올바르지 않는 문장을 쓰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영화 보러 가다, 세 번째 문장은 자전거 타러 가다. 또 마찬가지로 고동사를 어떤 전치사로 연결지어서 써야 할지를 이번 영상 고동사의 다양한 활용법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동사 다음에 전치사뿐만 아니라 다른 뉘앙스를 뜻하는 추가적인 고동사 활용법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동사 하면 사전적 의미로 가다라고 해석이 되죠. 하지만 고동사란 단어를 가다라는 의미로 해석만 하는 수준에서 고동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동사를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영어라는 언어 공부에 있어서 저희는 영작 혹은 스피킹보다 리딩이나 리스닝 쪽에 더 익숙한지라 저희가 고동사의 다양한 활용이 이미 문장 안에서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그냥 문맥에 어울리게 대략적으로 해석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리딩이나 리스닝 부분에 있어서 고동사를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절대 고동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치사를 연결시켜서 어떠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예문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고동사를 선택해서 스피킹이나 영작이라는 형태로 문장으로 표현하고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자연스러운 문맥에 어울리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동사를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동사 뒤에 전치사 선택이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go to, go on, go for 이렇게 고동사 다음에 전치사 to, on, for가 선택될 수 있는 거죠. 먼저 go to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사 다음에 전치사 to가 오게 되면요 go to 다음에 목적지가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지로서 장소가 언급이 되겠죠. Basically after the preposition to we usually have a destination. 예를 들면 go to 부산, go to 강남, go to my friend's house 이렇게 부산, 강남 친구네 집 고동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전치사 to를 선택해서 목적지로서 장소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전치사 to라는 거를 단순하게 직역해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라는 해석으로 무작정 선택해서 쓰지 마시고요. 전치사 to랑 같이 쓰이는 동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맥이라면 전치사 to를 써서 목적지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동사 다음에 전치사 on이 오게 되면 목적지가 아닌 어떤 여정의 개념이 오게 되는 겁니다. After the preposition on, we have a trip or a journey which lasts for some time.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전치사 on을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면 on 다음에 어떠한 여정의 개념이 온다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럼 고동사 다음에 오는 전치사 on이 표현하는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on이라는 게 어디 어디 위에 라고 직역을 해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전치사 on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 접촉입니다. 그 말은 즉 전치사 on은 어떤 두 대상이 접촉되어 있는 붙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계속 지속된다라는 상태에서만 전치사 on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죠. 만약 이 접촉이라는 상태가 끊기게 되면 접촉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 분리의 개념이죠. 분리의 개념인 off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on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이 접촉에 이어서 계속 유지되다 혹은 지속되다라는 개념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나 행위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게 바로 여정이란 개념이죠. 그게 짧을 수도 있고요. 길다면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trip이나 journey의 개념이 연계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go on a trip, go on a bus tour, go on a cruise, go on a holiday, go on vacation, go on a diet, go on strike. 이렇게 어떤 목적지로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어떤 여정의 개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동사 다음에 전치사 fo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사 다음에 전치사 for는 아무런 행위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Any random actions can come after the preposition for, but this action has to be in a noun form. 단,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 그 어떤 행위의 형태는 동사가 아닌 명사형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go for a swim, go for a drive, go for lunch, go for a drink, go for cigarettes, go for a walk, go for a run. 하지만 go for 다음에 어떤 행위가 아닌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물의 개념이 오게 되면 go for의 의미는 더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죠. go for something. 또 뭔가를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혹은 선택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 공상 과학 영화 좋아해. 그거를 그래서 주로 선택해.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I usually go for sci-fi movies. 혹은 뭐 나 치즈케이크 먹을래 라는 거를 eat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go for를 써서 내가 좋아한다라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well, I think I'd go for the cheesecak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attack, 공격하거나 criticize, 비평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큰 개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suddenly this big dog just went for me. go for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동사 활용법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And we have two other ways of using the verb go. 먼저 고동사 다음에 동사 ing 형태를 두고 우리가 실외 혹은 레저 활동 같은 무언가를 주로 여가 시간에 재미로 즐기러 간다라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고동사 다음에 ing라는 형태를 쓰게 되면 되는 거예요. We usually use go followed by a verb ing to talk about activities that we do for fun in our free time. They are like outdoor leisure activities. 예를 들면 go skiing, go snowboarding, go bungee jumping, go skydiving, go camping, go jogging, go shopping, go clubbing, go running, go hiking, go climbing, go surfing, go fishing, go scuba diving, go horseback riding, go sightseeing. 이렇게 다양한 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동사가 가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어떠한 상태의 변화 혹은 상황의 진행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고동사를 쓴다는 게 정말 고동사를 200%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영어 면접을 다녀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 우리는 이럴 때 거의 대부분 Hey, how was it? 이렇게 비동사를 선택해서 상태가 어땠는지를 질문하게 돼요. 하지만 이럴 때 원어민 친구들은 이럴 때 그 영어 면접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이때 비동사가 아닌 고동사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까요? How was it? 이게 아니라 How did it go?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How did it go?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데? 라는 이야기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답 또한 좋았어 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It was good.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went pretty good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It went pretty good. 자, 그 말은 고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상태나 상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를 It went pretty good 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오늘 한번 미쳐보자 라고 할 때 Let's go crazy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동사 다음에 형용사 crazy를 써서 미쳐보자는 거죠. 상태를 미치게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Let's go crazy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동사 다음에 go to, go on, go for, go 동사 ing, go adjective 형용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바로 고동사는 마냥 가다라고 해석이 되는 행동 동사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표현하는 목적 지향성 동사라는 거를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게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고동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go to 목적지로서의 장소가 오고요. go on
다음에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여정이 오겠죠. go 다음에는 우리가 여가 시간 때 뭔가 즐길 수 있는 실외나 레저 활동들이 주로 오게 되죠. go adjective 고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어떤 경우에 쓰게 되는 거죠? 어떤 상태나 상황의 변화 혹은 진행을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 인트로 세 문장 있었죠? 그거 한번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 다음 주에 런던으로 출장 가. 이 문장은요. I'm going 다음에 출장이란 게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여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on으로 출장 가다를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go on a business trip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동사 뒤에 어떤 목적지, 장소의 개념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표현하는 전치사 to를 써서 I'm going on a business trip 다음에 전치사 to를 써서 목적지를 언급하면 되겠죠.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 London. 이렇게 목적지를 to London으로 이야기해 줬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시간 정보 다음 주까지도 표현하게 되면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 London next week. 여기서 on a business trip과 to London의 위치도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죠. 뭐를 먼저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I'm going to London on a business trip next week 라고 이렇게 on a business trip과 to London을 바꿔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를 먼저 강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나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 이 문장은 똑같이 고동사를 써서 I'm going 다음에 영화 보러 간다는 건 극장에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적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써서 I'm going to a movie theater, a movie 혹은 the movies 혹은 the cinem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 다음 주에 자전거 타러 가. 또한 마찬가지로 고동사를 써서 I'm going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써서 명사형으로 자전거 타다라는 행위를 표현한다면 a bike ride가 되는 거죠. 그래서 go for a bike ride가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어떻게 돼요? I'm going for a bike ride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쓰는 고동사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언어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기본적인 동사들을 완벽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기본 동사들을 가지고 같이 또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guys in my next video.